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한 남성의 사망 소식을 11일 동안이나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6세인 더글러스 테일러 씨는 지난 2월 12일 토론토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노인 아파트에서 사망했으며 그의 사망은 이웃의 신고로 알려졌습니다. 사인은 자연사입니다. 그런데 더글러스의 유가족은 이 사실을 11일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일주일 이상 소식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집에 갔는데 현관문 앞에 경찰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에 너무 놀라 확인해 본 뒤에서야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유가족은 어떻게 10여일이 지나도록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의 유가족 통지 절차와 운영사인 우드그린 커뮤니티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보고서에는 이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유가족 정보를 얻지 못한 경찰이 이후 유가족 이름과 전화번호는 확인했지만 주소를 찾지 못하자 더 이상 추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들의 전화번호 숫자 하나가 잘못 기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 통지 절차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직접 전하는 거라며 전화로 알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접 전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유가족이나 자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며 아파트 관리인이나 처음 911에 전화한 이웃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소를 못 찾았다면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로 연락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는지 의문이라며 경찰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유가족은 경찰뿐 아니라 운영사의 잘못도 지적했는데 이에 운영사는 거주민 정보가 컴퓨터에 있어 바로 경찰에 주지 못했지만 이날 밤 전화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은 한 달 전 수석 조사관과 만나 경찰이 왜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까지도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유가족 통지에 대한 정책과 절차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에어 캐나다의 고객 만족도가 북미 주요 항공사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료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인 JD 파워는 항공사의 온라인 및 디지털 도구, 항공사 직원, 기내 경험, 항공료 대비 만족도 등 6가지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는 비즈니스 클래스와 프리미엄, 이코노미 모두에서 고객 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코노미 클래스는 11개 항공사 중에서 저가 항공사인 스플릿 에어라인과 프론티어 에어라인에 이어 9위를 기록해 이들을 제외하면 꼴찌인 셈입니다. 웨스트젯은 에어 캐나다보단 조금 나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웨스트젯의 프리미엄 성적은 7개 항공사 중 5위, 이코노미도 11개 항공사 중에서 7위에 머물렀습니다. 조사기관은 에어 캐나다 승객들은 항공료가 비싼 만큼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서비스가 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공료 대비 가치에 크게 만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델타 항공사와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최우수 성적을 거뒀습니다. 업체는 직원 교육과 채용 등에 투자한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델타 승무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승객의 세부 정보와 항공사 탑승 이력을 확인한 뒤 특정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등을 물으며 승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탑승객 모두에게 친절할 수는 없어도 필요한 승객에게 최대의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태도 기반의 채용 이후 승무원들이 정해진 스크립트 대신 개개인이 개성을 살려 승객에 맞춤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600여 명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에어 캐나다는 더 많은 표본 조사를 통한 다른 기관들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스카이트랙스 항공사 리뷰 웹사이트나 글로벌 트래블러 잡지 등에서 서비스와 직원, 기내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보험공사 ICBC가 재정 흑자를 기록하며 운전자들에게 $110를 환급해 줍니다. ICBC 개혁 이후 네 번째 환급입니다. 총 $4억 예상되는 환급금은 이달 말부터 7월 말까지 360만여 명에게 지급됩니다. 올 2월 기준 유효한 개인이나 상업용 보험에 가입했다면 누구나 환급 대상이 됩니다. 개인 가입자는 $110를 받고 상업용 차량 운전자는 $165를 받게 됩니다. 환급은 결제 유형에 따라 달라 신용카드 납부자는 신용카드로 환급되고 매달 납부하는 경우 6월에 리베이트 금액을 뺀 금액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오는 2026년 3월까지 기본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6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는 것으로 더 나아가 매년 수백 달러를 절약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는 ICBC가 리베이트 $4억 더해 투자 이익 등으로 $15억 순이익을 올린 덕분입니다. 정부는 보험 공용화를 통해 BC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노력한 결과라며 민영보험회사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전했습니다. ICBC는 고객을 위해 보험료 안정화와 사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하철 이용 승객들이 이틀 연속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경 지하철 2호선 빅토리아 파크역에서 브로드역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서 일부 역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가 하면 셔틀버스 운행에도 시간이 지체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운행 중단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기계적인 문제는 아니고 철로 위에 놓여진 자전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어제 아침 7시 50분엔 철로에서 불이 나 세인트 조지역에서 브로드역까지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는 토요일은 철로 보수 공사로 인해 지하철 1호선 데이비스빌역에서 셰퍼드역까지 운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일요일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가 많은 승객들이 몰리는 24개 주요 노선의 버스를 증차합니다. 놀스역 핀치 동부와 서부를 운행하는 36번과 39번 버스, 핀치 익스프레스 939번, 스틸스 동부와 서부의 53번과 60번, 그리고 덤밀스 25번 버스, 그레이든 홀 122번, 용밀스 익스프레스 995번 이외에 스카버로와 에토비커 지역 노선이 대상입니다. 토론토시는 오는 1월부터 이들 노선에 버스가 증차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개선될 뿐 아니라 재택근무 이후 이용이 증가한 평일 낮 시간이나 야간, 주말에도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하철 2호선 페입역 버스 터미널이 온타리오 9 건설을 위해 올 가을까지 폐쇄되면서 이 구간을 다니는 25번과 925번 등의 버스 운행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주정부 네트워크에서 사이버 공격이 감지되자 사이버 범죄 공격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 사이버 보안센터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감한 정보가 손상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해커가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데이비드 에이비 수상은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한 데이터와 정보 시스템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초 BC주 최고정보 책임자실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즉시 비밀번호를 10자리에서 14자리로 변경하도록 요청한 것과 이번 공격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도서관을 공격한 해커들이 정보 공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런던 드럭스도 공격받은 가운데 이번 사건이 이들 두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한국교육원이 2024년 재미 한인 장학기금 캐나다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반과 예능 및 특별 분야 지원자 중 6명을 선정해 1인당 미화 $1,500씩 장학금을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 캐나다 대학 정규 학사 학위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이고 부모 중 1명이 한국인 동포학생과 입양된 동포학생, 한국인 유학생의 대상으로 반드시 최근 1년간 성적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학부에서 장학금을 받은 대학원생도 다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28일이 마감으로 일반 지원자는 대학 소재지 관할 총영사관에, 예능계 및 입양, 특별 장학생은 캐나다 한국교육원으로 제출하며 장학생 선발 요강과 신청서는 교육원 홈페이지 및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미 한인 장학기금은 한미수교 100주년인 1981년에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3,388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